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201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많은 네.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이라고 네. 해서 지나가는 이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가족들이 보고 있는 폭행했죠. 앞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다가와서 이제 일방적인 폭행을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그 사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맞아요.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로 의사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년이 선고가 되었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내려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죠. 경찰에서는 폭행죄로 입건을 했다고 해요. 단순 폭행죄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제가 봤었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단순 폭행으로만 입건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했던 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단순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근데 제주 카니발 사건 같은 경우는 운전자 폭행 인정이 됐어요.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실형까지 나왔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현장의 영상이 이제 뉴스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일방적으로 구타를 시작을 해서 피해자 남성이 헬멧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폭행의 강도, 물리력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일방적으로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다시 그 종아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데, 그게 과연 일방적인 폭행 정도에 그치는 건가? 라고 봤을 때는 훨씬 더 가중처벌돼야 되는 필요성이 거기서도 나오고, 두 번째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6차선 그렇죠. 왕복도로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중 사후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 차선을 벗어나면 옆에 차에 치여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오로지 뭐 맞는 걸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혼비백산인 가운데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김변 말씀대로 이건 당연히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또는 운전자 상해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거는 폭행의 면모를 봤을 때 단순한 운전자 폭행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분들이, 물론 뭐 우리 경찰분들 참 노고가 많고 굉장히 뭐 수사에 많이 그걸 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럴 때 그 최초 법 적용을 할 때 너무 좀 그 틀에 박혀 있는 쪽에서 적용을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히 좀 운전자 폭행 쪽부터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입건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계시던 시민분들께서 이 상황을 도외시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고를 해주셨고, 이제 그 폭행 현장 동영상을 찍어서 제보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으나 이제 걸린 시간이 최소 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가해자 남성은 차를 유유히 타고 떠나버렸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범죄의 중대성,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는데, 지금 이건 벌써 범죄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현장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탈주했죠, 이탈했죠. 그럼 이제 구속영장 발부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벌을 해야 되는 걸 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래서 역시 그 피해자분이 억울함이 없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그 트라우마를 사실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거든요. 강력한 처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입법부에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차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 위에서는, 특히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폭행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또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현직 두 변호사인 저희가 이렇게 막 열어올리면서 폭행죄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 그리고 운전자 상해까지로 가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중을 해도 이제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형량이 이제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2배 이상이 되는 건데, 상해죄로까지 결과를 발생하게 되면은 3년 이상의 위증력에 처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같은 경우도 상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3년형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좀 감경이 된 부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무조건 운전자 상해까지 가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행한 가벌성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경맥에 처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폭행의 정도는 넘어섰다, 상해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특가법의 운전자 상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범행의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과 현장 사고 조치를, 폭행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걸로 봤을 때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단순 폭행죄로는 영장 발부가 되는 사례가 없어요,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입건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그럼 임의조사로 천천히 이제 시간 될 때 나오시죠.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이번 주 바빠요. 그렇게 못 나오는 게 뻔히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처음부터 이제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사고에 대한 초동 조사를 빨리 해서 영장 발부를 청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아무튼 이번 사건 그 피해자분이 입으신 육체적 고통, 마음의 피해 하루빨리 조속히 좀 쾌유하시기 바라면서 맞아요. 가해 운전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엄격한 법 적용, 사실 꼭 해야 되는 법리 적용과 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모두 우리 운전할 때 네. 서로 좀 양보하고 그러니까. 좀 운전 시비가 붙어도 어차피 내일도 아닙니다. 1시간 뒤면 까먹어요. 기억도 안 날 맞아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폭행 없는 세상, 서로 양보하는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